네, 한민영의 매화사입니다. 매화사는 평가원 기출에 2번 등장한 연시조고요. 그리고 이 사대부들의 이념을 담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여러 가지 연시조 혹은 시조들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쉽고 가장 대표적인 시입니다. 그래서 매화사 정도는 우리가 외우진 않아도 매화라는 것은 우리 선조들의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인식이 되었구나 라는 것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가봅시다. 시조죠. 형태가 정해져 있는 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형태가 정해져 있어서 정해진 형태가 반복이 될 것이고 이에 따라 리듬감이 형성이 될 거다. 첫 번째. 두 번째, 시조가 연달아 붙어있는 연시조의 경우에는 특별한 표지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일관된 정서, 감정, 주제의식, 주제 내면 세계가 반복될 것이니 일수, 가장 첫 번째 제시되는 시조에서 내면 세계를 잡고 이후로 밀고 내려가면 된다. 가시죠. 매형이 부딪힌 창에 옥임금차 비겼구나. 매형 정도는 알고 있으면 참 좋아요. 매화의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이 영자가 그림자 영자거든요. 매화의 그림자. 그럼 매화의 그림자가 부딪혔다? 표현이 조금 어색하죠. 일상적으로 바꿔봐. 매형이 드리웠다. 창문에 매화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괜찮죠? 옥인금차 각조 확인하시면 미인의 금비녀입니다. 매화의 그림자가 부딪힌 창에 미인의 금비녀가 어떻게 비껴 꽂혀 있습니까? 매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창을 보니 그것이 미녀의 비녀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이삼백바롱은 검은고와 노래로다. 이윽고 잔대로 권할 적에 달이 또한 오르더라. 그럼 화자께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화자께서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매화가 드리워진, 정확히는 매화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창을 보고 있습니다. 창을 보고 있는데 이 창에 매화의 그림자가 이렇게 드리워진 거죠. 됨. 이삼백바롱은 검은고와 노래로다. 검은고를 뜯고 있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백발옹이라는 것은 머리가 흰 할아버지라는 뜻이죠. 우리 노홍할 때 했습니다. 그럼 지금 화자가 매화의 그림자를 보고 있고 검은고와 노래를 부르는 사람 누굴까요? 화자겠죠. 이윽고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고라는 뜻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잔을 들어 권할 적에 달이 또한 오르더라. 그럼 화자께서는 지금 검은고랑 노래를 향유하고 있죠. 향유라는 것은 누리어 즐기다라는 뜻이고요. 매화 그림자를 싹 보고 그것이 옥비녀처럼 느껴졌대. 그리고 검은고를 뜯으며 노래를 향유하고 있어요. 술을 한 잔 딱 하려고 잔을 다 들었는데 자를 권할게, 자 한 잔해 이게 아니고 한 잔하는 게 어떤가 라고 하니까 달이 쫙 떠요. 달은 원래 떠 있었다니까. 달은 떠 있었어요 원래. 근데 왜 그렇게 느껴지는 거야? 달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달에게 술잔을 권한다 이런 표현을 쓴 거죠. 조합합시다. 그럼 화자께서는 지금 어디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자연에 계심을 알 수 있죠. 긍정 부정, 긍정적 인식. 만족감, 자족감, 충족감, 자부심, 자긍심. 근데 자연 속에 있고 그 삶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니까 자연 친화적 괜찮습니다. 괜찮. 그러면 달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겠다는 것은 자연에 대한 심리적 거리, 정서적 거리 또한 굉장히 가까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화적 이런 표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매화의 그림자를 보고 지금 자연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거 되시죠? 가봅시다. 빙자 옥질이여 눈 속에 너로구나. 누굴까요? 각자 확인해봐. 빙자 옥질이라는 것은 얼음같이 맑고 깨끗한 살결의 옷같이 아름다운 성질이래요. 잘 모르겠어요. 매화입니다. 이 제목이 매화사잖아. 그러면 중심 소재는 매화겠죠. 눈 속에 매화가 이렇게 묻혀 있는데 그 매화를 보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름답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화자께서는 이 매화에 대해서 당연히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매화니까 약간 보라색으로 가시죠. 매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매화를 보고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좋게 보낸 거잖아요. 가만히 향기노와 황혼월을 기약하니 아마도 아치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아치고절 각조 확인해 보시면 우아한 풍치와 높은 절개죠. 근데 절개라는 것은 짠다는 게 아니죠. 지조와 절개했습니다. 무슨 뜻? 변하지 않는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 우리 선조들께서는요, 사군자라고 해서 네 가지 자연물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자연물에 뭐가 담겨 있냐면 군자로서의 가치가 들어있다라고 봤습니다. 정확히는 군자로서 지향해야 하는, 이 군자라는 것은, 그리고 사대부라는 것은, 조선시대에서 사대부는 어떤 존재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양반이라고 부르는 존재들이죠. 그죠? 글 공부를 해서 관직에 나아가고, 그리고 이 글 공부라는 것은 결국엔 유교 경전을 학습하여 성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네 개의 자연물에는 당시 사대부들이 추구하던 도덕적인 이념, 유교적인 가치, 유교적인 이념이 투영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그게 매, 난, 국, 죽입니다. 매는 매화고요. 난은 난초, 아시죠? 유란이 제국하니. 국은 국화, 죽은 대나무입니다. 이에 더해 한 더 있는데 얘는 소나무. 이 친구들이 미안합니다. 네 가지 가치가 아니고 군자로서 지향해야 하는 가치를 담고 있는 네 가지 자연물이라는 뜻이에요. 미안합니다. 이 아이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지조와 절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이 유교 사회에서는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죠. 근데 매화나 난초나 국화나 대나무나 소나무를 보면 사계절 내내 모습이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연물을 보고 우리 선조들께서 쟤네들은 지조와 절개가 가득하다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계절 내내 모습이 같으니까 저 아이들은 지조와 절개를 가지고 있네. 그럼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자연의 이치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됩니까? 그래서 이제 눈이 오더라도 또 겨울이 오더라도 매화의 향기가 계속 쫙 퍼지고 있으니까 쟤는 지조와 절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높은 절개, 높은 지조를 가진 대상이 너밖에 없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매화가 가진 지조와 절개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 강조하는 표현이겠죠. 우리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했습니다. 모란이 지고 말면 내 한 해는 다 간대요. 진짜 1년이 가는 게 아니죠. 그 정도로 매화가 소중하다는 거잖아. 저기 모란이. 그러면 이 매화라는 것도 화자의 입장에서 그 정도로 변하지 않는 마음이 질 있는 친구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시죠? 그럼 노라니까 여기도 감탄형 어미 영탄법 쓰였고 무엇을 터뜨리고자, 매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터뜨리고자 하는 거죠. 바람이 눈을 몰아 산창에 부딪히니 찬 기운 새어들어 자는 매화를 침노합니다. 그러면 매화라는 친구는 화자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보이는 대상이고 변하지 않는 마음인 지조와 절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매화를 누가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야? 찬 기운이 새어들어가니 바람이 방해를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아무리 얼리려 한들 봄뜻이야 아슬 수 있겠는가? 매화라는 존재는 이 지조와 절개를 엄청나게 갖고 있는 친구예요. 절대 향기와 모습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백날 친다 한들 얼릴 수 있겠는가? 또 봄의 뜻을 앗아갈 수 있겠는가? 앗아갈 수 없다는 소리잖아요. 바람이 아무리 분들 매화가 가진 봄뜻, 지조와 절개를 앗아갈 수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화자께서는 매화가 어떤 존재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지조와 절개가 가득한 친구처럼 보이는 거지. 그러면 화자는 요 매화라는 친구를 예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긍정적 인식을 넘어선 거죠. 동각의 숨은 꽃이 철쭉인가 두견아인가? 건곤이 눈이언을 제 어찌 감히 피겠는가? 알괴라 백설양추는 매화밖에 누가 있겠는가? 흰 눈이 날리는 이른 봄. 그러니까 봄인데 지금 뭐예요? 눈이 날리고 있는 중이잖아요. 돼요? 근데
흰 눈이 날리는 이른 봄에도 피어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매화밖에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동각의 숨은 꽃이 철쭉인가 두견화인가는 철쭉인지 두견화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철쭉이든 두견화이든 매화 말고는 이 시기에 필 수 없다라는 화자의 인식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쭉이든 두견화든 감히 필 수가 없다. 왜? 물론 이 아이들은 봄에 피는 존재들 봤죠. 근데 눈이 날리고 있으니 아직 못 펴요. 근데 매화는 눈이 날리고 있어도 지조와 절개가 계절이기 때문에 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철쭉이든 두견화든 상관없고 화자 입장에선 매화밖에 필 수 없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매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 예찬밖에 없는 거죠, 사실상. 그럼 철쭉과 두견화 난 친구들은 매화와 다르게 화자의 인식 속에서 매화와 다르게 필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철쭉과 두견화는 매화와 대비되고 있다. 대조되고 있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4군자 정도는 알아두세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1번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은 3번이죠. 시각도 사용했고요. 또 향기니까 후각도 사용했고요. 어떤 점을 예찬하는 거예요? 지조와 절개죠, 사실상. 대화 형식을 통하면 대상과 친밀감을 드러낼 수는 있어요. 심리적 거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반어적인 표현 없고요. 애상감은 슬픔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비판의식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죠. 다른 자연물과 대상의 비교는 맞죠? 철쭉 두견화와 다르게 매화는 필 수 있다. 그럼 공통된 특성인가요? 아닙니다. 매화만의 고유한 특성을 부각하는 거죠. 현춘 3번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안민영의 매화사에는 매화를 감상하는 여러 가지 태도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태도기 때문에 우리는 입체적인 태도다. 다면적이다. 다각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시의 흥취를 불러일으키는 자연물로서의 속성에 초점을 맞춰 매화를 감상하는 태도가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매화라는 자연물을 보고 나서 흥이 쫙 느껴지는 이 긍정적 인식이 촉발되는 것은 기본이야. 기본. 여기에 당대 이념, 유교적 가치, 지조절개, 매화의 규범적 가치를 부여해야 감상하는 태도. 왜?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래야 돼 라는 것은 그 사회가 정한 규범이잖아요.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매화에 규범적 가치가 부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리적이라는 것은 미적하시면 돼요. 아름다움을 쫙 느끼는 것 혹은 유교적 이념을 투영하는 것, 매화의 흥채를 즐기는 풍류적 태도 등이 덧붙여지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입장을 취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아니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봄뜻을 잃지 않는다. 즉, 요 매화에는 겨울이 와도 봄에 피는 것처럼 그 봄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럼 이 봄뜻이라는 것은 물론 유교적 이념을 투영을 한다면 지조와 절기로 읽어낼 수 있는 건 맞지만 표면상에 드러나 있는 지문에 드러나 있는 표현 자체로만 보면은 겨울 속에서도 봄뜻을 간직하고 있으니 봄의 흥취가 느껴지는 존재다라고는 읽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치구절은 유교적 이념 없으면 못 읽어내잖아요. 그럼 당대 이념에 국한해야 감상해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시어라는 것은 아치고절 이런 걸 말하는 것이고 봄뜻은 전반적인 맥락상 그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지. 그 자체만 두고 봐도 우리가 화자는 겨울 속에서 느껴지는 봄의 흥취를 느끼고 있구나 정도로 읽어낼 수 있는 거잖아. 읽어낼 수 있는 거랑 이렇게만 읽어야 되는 건 다릅니다. 아시겠죠? 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